그래서 수업 때는 뭔가 감을 익히고 재미를 붙이고 그리고 좀 익숙해지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컨텐츠 제작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오래오래 하시는 거고 근데 수업을 이렇게 몰아서 듣는 기간도 필요하긴 한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제작 기간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영상 제작에 크게 세 가지 단계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촬영, 편집.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은 기획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 뭐 기획은 따로 빼기도 하지만 좀 간소화해서 결국은 이제 스토리를 고민하는 게 기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영상은 매 단계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나고 그래서 원래 의도보다 더 잘 될 때도 있고 원래 의도보다 더 안 될 때도 있고 스토리 때는 생각 못했는데 촬영 현장에서 또 재미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촬영 때에는 좀 더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집 때 또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촬영 때 아,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 찍을 때. 그래서 촬영 때 이거 망한 것 같은데 라는데 오히려 편집을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영상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좀 촬영 소스를 좀 많이 확보하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이번에 대작 나올 것 같아 막 촬영 때까지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별게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편집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더라.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편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집은 마치 시를 쓰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기술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뭐 기술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술은 일단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놀이하듯이 마치 익숙한 도구를 만지듯이 영상 제작자는 사실은 뭐 카메라와 이제 편집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좋은 편집자는 마치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숏을 배열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바뀌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브이로그 같은 영상 제작이 시에 제일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채롭게 자신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가깝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이 많은 컨텐츠가 있고 주관적인 시선이 좀 많은 컨텐츠가 있고 그래서 뭐 뉴스 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이 중요하죠. 하지만 브이로그라든지 단편 영화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주관적인 시선이 강할수록 좀 좋은 영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만, 이 촬영 감독만이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시선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를 쓰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보 전달 중심을 넘어서서 뜬금없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일상의 파편들을 찍어내는 것이죠. 구름을 뚫고 나오는 빛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를 졸졸 따라오는 그림자일 수도 있고 그 잡초 사이에 피어난 또 꽃일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숏들이 내 브이로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은 의미가 좀 더 다양해지겠죠? 그냥 내 길을 그대로 찍는 브이로그보다는 그래도 그 길 가운데 내가 봤던 어떤 일상의 조각들을 중간중간 담아내는 컨텐츠를 좀 더 사람들은 아, 좋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크겠죠? 영상은 시를 쓰는 과정과 비슷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개념, 그래서 촬영할 때도 알아야 되고 편집할 때도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숏이란 무엇인지, 씬이란 무엇인지, 시퀀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리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숏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겠어요? 우리도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정지까지가 한 숏입니다. 그래서 최소 뭐 5초 이상은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찍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하다. 너무 흔들지 말고 하나의 숏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가 숏인 것이죠.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딱 쌓아 나가듯이 벽돌이 깨져 있거나 너무 성의 없이 쌓거나 하면은 집이 제대로 안 지어지는 것처럼 이제 숏들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쌓일수록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숏이 모여서 이제 숏이 컷입니다. 네, 숏이 컷. 그래서 한 컷, 두 컷, 세 컷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숏, 두 숏, 세 숏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숏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냐면 이제 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공간. 그래서 뭐 지하철 씬을 찍는다. 아니면은 뭐 나의 공원 씬을 찍는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숏이 있겠죠. 그래서 숏과 씬을 이해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죠. 근데 뭐 우리 같이 브이로그 정도면은 시퀀스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짜리 장편 영화야 이제 시퀀스가 뭐 5개 이상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뭐 5분짜리, 10분짜리 만드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뭐 시퀀스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숏씬 시퀀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프로젝트 만들 때도 이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시퀀스를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팅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숏을 이야기했지만 숏이 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녹화 버튼 누르고 나서 정지까지지만 예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창조를 위한 가장 최소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된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숏 단위로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작품을 볼 때에도 그냥 결과물을 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숏 단위로 한번 살펴본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감상이 되겠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에도 이 영화 재밌었어. 이 영화는 이런 얘기야. 미래에 벌어지는 뭐 이런 복제 인간 얘기야 하고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영화에서 이 장면, 특히 이 숏, 미나리에서 갑자기 구름을 뚫고 나오는 그 햇빛의 그 빛의 이미지, 그게 나한테 묘한 느낌을 줬어라고 하는 그런 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나리를 보고 나서 그거 이민자 얘기야. 다 봤어. 됐어. 다음 영화 보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숏을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의 작품을 볼 때 이 숏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 창작을 할 때도 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숏을 찍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의 숏을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편집이니까 편집 이야기 하면은 이제 나쁜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숏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의 숏 안에서도 또 불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잘라내는 게 이제 편집이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나쁜 부분을 잘라내는 게 편집의 전부는 아니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마치 시를 쓰는 것처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또 편집의 중요한 요소더라라는 것. 그래서 최초의 영화는 편집이 없었죠. 열차의 도착. 뭐 오늘 보진 않겠지만 1분짜리 영화인데 열차가 그냥 쭉 오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편집이 생기면서 이 영화라고 하는 예술, 영상이라고 하는 예술이 마치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죠. 그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편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영화 이야기지만 뭐 결국 동영상이거든요. 최초의 영화는. 최초의 영화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영화나 유튜브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초의 영화를 보시면 지금 유튜브 영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벌어진 일들, 뭐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들 이런 것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와 브이로그는 혈통이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만들기, 그래서 숏과 숏이 연결될 때 뭔가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다음 숏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같은 얼굴인데 옆에 죽은 소녀를 넣었더니 슬퍼 보이고, 죽을 넣었더니 이제 배고파 보이고, 여성을 넣었더니 뭔가 이제 갈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남자는 이제 같은 표정으로 있는데 이제 다음 숏이 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 이제 편집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브이로그 영상에 중간중간 꽃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뭔가 희망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뭐 내가 만든 영상에 축 늘어진 그런 풀들 이런 게 중간중간 들어가면 뭔가 슬프고 뭔가 우울한 느낌이 들겠죠. 이제 같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인서트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리를 희망적인 이야기로 보는 이유는 보면은 그런 이미지들, 따뜻한 햇살 가운데 잠들어 있는 가족의 모습, 뭐 이런 게 중간중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난이 오고 막 폭풍이 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희망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인서트 쇼 때문이에요. 그걸 인서트라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어떤 스토리랑 상관이 없지만 중간중간 들어가는 숏들, 그런 것을 이제 인서트 숏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숏이 이제 의외로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숏을 쓸 것인가, 그 숏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숏의 시작점과 끝점 정하는 거. 우리 트림으로 양 끝에 자르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건데도 그 고민이 되게 중요한 고민인 거예요. 내가 20초를 찍었는데 어디서 시작할까? 그리고 어디서 끝낼까? 그래서 뭐 어떤 때는 3분을 찍었는데 5초만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초 찍었는데 10초를 다 쓸 때도 있고, 그 고민을 하는 게 이제 편집의 고민이고, 그리고 어떤 숏을 쓸 것인가. 그래서 찍은 걸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이로그 영상을 찍은 걸 다 쓰면 안 될 것이고, 거기서 또 선택을 해서 어떤 숏을 쓸지를 고민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G나 뭐 이런 거 색보정은 그 다음입니다. 그죠? 그거 먼저 막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컷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의 순서는 일단 러프 편집하고, 그다음에 가 편집하고, 그다음에 종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하고, 그다음에 최종 수정하고 익스포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스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러프하게 잘라놔야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소스만 볼 때는 이거 완전 쓰레기통 같고, 근데 이제 러프하게 쫙 정리해 놓으면 그래도 뭔가 재미난 영상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이 들면 이제 편하게 잠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케이 컷을 찾고 기본적인 파일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편집에서 이제 기본적인 컷 편집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대본을 수정할 수도 있고, 대본에 맞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종편에서는 이제 효과를 넣는 겁니다. 자막을 넣고 색 보정을 하고. 이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또 프리미어에 얹히자마자 막 또 이제 색 보정하려고 하고 자막하려고 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컷 편집을 정말 건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자 편집본 뽑고 다시 불러와서 뭐 이렇게 자막 넣고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정 단계에서 뭐 음악을 넣고 그다음에 마스터링, 최종 익스포트를 하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의 어떤 기준, 또 어디서 편집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리듬이 일단 유튜브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이렇게 리듬감이 있으면은 좀 편집이 이렇게 공간이 막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막 콘티가 꼼꼼하게 아주 톱니바퀴가 얽혀 있듯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편집의 리듬감이 있으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 두 번째는 이제 감정. 그래서 어떤 내가 내 영상 안에 어떠한 감정이 풍부할 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영상을 더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편집은 너무 매끄럽고 완벽한데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좀 밋밋해하는 경향이 많고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뭔가 그 컨텐츠 안에 감정이 풍부할 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애잔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아예 대놓고 막 우는 장면이라든지 영상에 감정이 가득 담겨 있으면은 숏이 길어도 용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한 소녀가 아니면 어떤 한 어머니가 막 우는 장면을 찍어요. 감정이 너무 좋으면 1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감정이 가짜 같아. 그런데 막 장면이 너무 길어. 편집이 너무 길어요. 이러면은 관객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파라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관객들 중에 심파를 굉장히 소름 끼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는 이제 감정이 너무 과잉됐다든지 관객들은 크게 공감이 안 되는데 너무 슬퍼하는 장면을 오래 찍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편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래서 감독들 뭐 헐리우드라든지 아니면 좀 한국의 다른 감독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장면들도 그냥 담백하게 뒷모습을 찍고 그냥 커트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편집의 컷을 정할 때 이 감정이 사실은 1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먼저 말씀드리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감정이 1순위이긴 합니다. 길이를 이제 판단할 때. 그래서 그냥 뭐 하늘을 그냥 찍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뭔가 감정이 풍부하면은 좀 숏의 길이가 길어질 확률이 크겠죠. 좀 생각보다 별게 없다 하면은 그냥 담백하게 짧게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하는 게 이제 편집의 능력이더라. 자막과 CG 효과는 그 다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CG를 잘 넣는 사람을 막 편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리듬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야기와 시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편집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물이 어딜 바라본다든지 그러면 그 시선에 따라서 편집점을 잡고 뭐 다음 컷을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점프 컷과 롱 테이크. 그래서 점프 컷은 약간 숏이 이렇게 통통통 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다 보여주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편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냥 다 보여주면은 내가 5분 산책한 거를 5분 편집도 안 하고 다 보여주면 지루하니까 이제 점프 컷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강아지를 만나는 것만 살리고 저기서 바람 쐬는 거 살리고 이렇게 해서 핵심 장면만 보여주고 통통통 튀어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점프 컷이고 반대로 롱테이크는 아예 편집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길게 쫙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책한 장면 10분을 10분 그대로 편집 안 하고 살리는 겁니다. 근데 롱테이크를 하실 때는 주의할 점은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설계 안 하고 롱테이크 찍으면 이제 고문 장면이 됩니다. 고문 장면, 관객들 고문하는 영화. 그래서 빨리 끄고 싶은데 또
수업 시간에 만든 건데 끌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봐주고 사실 예술 감독들이 롱테이크 많이 찍기도 하는데 롱테이크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설계를 하죠. 동선을 짜는 거죠. 요렇게 카메라가 움직이고 요 상황에서 이 배우가 등장하고 나는 이렇게 안 끊고 숏을 나누지 않고 찍겠어라고 설계를 하고 찍는 게 이제 롱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설계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점프 컷으로 편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지루하기라도 하니까 저 점프 컷으로 하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리듬감이 생기면 또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중요한 편집 기법입니다. 그래서 롱테이크의 장점은 편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음악 넣고 색 보정하면은 거의 끝납니다. 롱테이크는. 하지만 촬영할 때 설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롱테이크의 특징이고 그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브는 점프컷이 많더라. 왜냐하면 유튜브는 그렇게까지 설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현장의 어떤 즉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영화들은 롱테이크로 찍혀진 영화죠. 뭐 롱테이크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숏으로 찍은 듯한 느낌, 진짜 하나의 숏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끊어진 부분은 이렇게 CG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하지만 그냥 봤을 때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에는 마치 하나의 숏으로 찍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연출을 했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다 아카데미나 이런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많이 받죠. 롱테이크 영화. 이 영화도 한번 주말에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기생충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아마 작품상을 받았을 텐데 어, 대지 눈이 안 좋아서 하필 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작품 들고 나오시는 해에 이 영화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작품상은 못 받고 기생충이 그 해를 다 휩쓸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 두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영화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도 한번 보시면서 롱테이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사이즈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편집하려면.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를 이제 보여줘야 더 다채롭겠죠. 계속 롱샷만 보여주면 재미없겠죠. 바다 여행 가가지고 계속 롱샷만 멀리서만 계속 보여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를 좀 변화를 줘라라는 것입니다. 여행지를 찍은 영화 중에 유명한 거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브이로그랑 유사하죠. 여행지를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추천을 드리면 그래서 여행지에서의 모습인데 다양한 사이즈를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광활한 공간을 롱숏으로 찍기도 하고 그리고 또 풀숏으로 인물의 행동을 또 찍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클로즈업으로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감정, 표정을 또 담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찍어내는 게 이제 훨씬 더 보는 사람들이 이제 덜 지루하게 여기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이즈로 이제 찍는 것을 보여드렸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거의 보셨죠? 뭐 워낙 유명하니까 비슷한 크기를 너무 연달아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것. 그다음에 먼저 컷 편집을 해라라는 것. 음악, 효과, 자막은 이제 좀 나중에 뭐 때로는 음악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죠. 뭐 요즘에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음악 리듬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음악이 좀 먼저 선정이 되면 뭐 음악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는 있다라는 것. 최소의 숏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좋다. 그래서 좀 아쉽게 끝나는 게 낫죠. 그죠? 다시 보더라도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약간 아쉽게 끝내는 게 낫지 또 너무 길어가지고 이 영상 저분 영상 다시는 두 번 보기 싫다 이런 것보다는 그죠? 뭔가 아쉽게 끝나서 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편집이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앵글, 다양한 앵글로 찍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것. 아래에서도 찍고, 그러니까 촬영할 때 이건 사실 촬영할 때 정해줘야 되겠죠.
편집되는 앵글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앵글로 해놔야 이제 편집 때 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또 역시 이제 사이즈의 변화, 풀샷, OS, 원샷, 원샷 뭐 이런 식으로 숏이 진행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지만 브이로그도 유사하겠죠. 그래서 공원을 멀리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그 공원을 걷는 한 사람을 찍고 그다음에 그 얼굴을 하나 찍고 그 사람이 바라본 또 무언가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숏이 연결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물 흐르듯이 영상이 이렇게 찍히겠죠. 콘티도 지난주에 살펴봤죠. 근데 우리는 뭐 콘티를 이렇게까지 설계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는. 하지만 콘티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좀 현장에서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픽스를 이제 제일 많이 찍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핸드헬드, 적당한 핸드헬드. 그래서 이렇게 들고 찍는 게 핸드헬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삼각대로 고정하는 게 픽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밑에 거는 뭐 우리가 이동차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을 것이고, 틸트 업 다운은 손으로 삼각대로 할 수 있어요. 들어 올리는 게 틸업, 내리는 게 틸 다운. 그래서 나무에서 하늘로 탁 들어 올리는 게 틸업, 하늘에서 탁 땅으로 내려올 때 틸 다운. 그렇게 뭐 별것 아닌 카메라 움직임이지만 그래도 그걸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카메라 올리는 거 뭐 그냥 올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그 느낌을 또 살려가면서 하시면은 또 그게 또 고급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운드는 뭐 세 가지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음악과 음향이 중요하겠죠. 대사, 지난주에 봤던 원지의 하루 같은 경우에는 대사도 중요하고 계속 토킹을 하죠.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갈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만날고요. 편의점 가서도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끊임없이 토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난 토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음향과 음악이 중요하겠죠. 음향은 이제 현장음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걷는 발걸음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음향이고, 그리고 음악은 이제 BGM이고 배경음악이고, 그렇게 두 가지. 사람들이 음악은 생각하면서 음향은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음향이 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악이 있다 하더라도 또 현장의 소리들을 다 없애진 말고 그 안에서도 또 살릴 것은 살리고 뭐 이런 편집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면 이제 현장음 다 죽이고 이렇게 음악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영화들, 내일을 위한 시간, 로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음악 없이도 대사와 음향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운데 있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또 작품상을 많이 받았던 영화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넷플릭스죠.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소음까지도 디렉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때 울어야 돼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좀 담백한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한 번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술 감독들이. 근데 이제 흥행 스코어를 고려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기획이죠. 수십억을 들여서 영화를 찍는데 또 감정적 고양도 없이 그냥 담백하게 보여주기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영화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임은 1초에 30프레임 정도로 이제 우리는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프리미어에서는 이렇게 30프레임이 29.97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실 필요 없이 그게 30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프레임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29.97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두 개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래서 1초에 사진이 몇 장 지나가느냐가 바로 프레임이다라고, 프레임 레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레이스드 방식이 있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이 있고 근데 프리미어에서도 아직도 요 두 개 중에 하나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그냥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0P 그러니까 숫자 끝에 P라고 써져 있는 것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 주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이 이제 송출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대에는 대부분 이제 프로그레시브를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P라고 써져 있는 걸 그냥 무조건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설정이 바뀌면은 색감이 변하죠. 노란 톤이 강해진다든지 블루 톤이 강해진다든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오토로 많이 찍기 때문에 또 오토가 좋기도 하고요. 오토로 찍으면 색감 구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찍으시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이 있을 때 이런 보색이 서로 같이 있을 때 뭔가 서로가 다 선명해지는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색이 모든 공간엔 다 색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색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의상을 설정한다든지 배경과 인물을 같이 찍는다든지 할 때 이런 보색 관계를 고려하면 둘 다 선명하게 보이더라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색이 굉장히 채도가 빠지게 색 보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암울한 미래를 표현할 때 브이로그랑은 안 맞죠. 그래서 브이로그는 뭐 이런 식으로 색 보정할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브이로그는 뭐 이런 리틀 포레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많겠죠. 오히려 채도가 좀 높고 그죠? 그리고 좀 밝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색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약간 노란 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느와르식 색 보정 좀 화면에 블랙이 많고 그죠?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의 컨트라스트라고 그러죠. 컨트라스트 이런 화이트 부분과 이런 블랙에 대한 부분에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높은 것을 이제 이런 느와르식 편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역시나 뭐 브이로그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죠. 어쨌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보색을 살렸죠. 그래서 뭐 옐로우와 약간 레드 이런 게 같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색의 연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국열차를 보시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이제 전반부는 꼬리칸 중심으로 보여지잖아요. 꼬리칸에선 거의 장면이 흑백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 내내 약간 흑백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 딱 1시간쯤 지났을 때 영화의 컬러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색만으로도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흥미로운 영화여서 이제 설국열차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거의 컬러가 없는 물론 이제 앞칸에서 한 여자 왔을 때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옴으로써 대비를 주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무채색인 반면 이제 후반부에선 블루, 뭐 옐로우, 레드, 뭐 그린 이런 컬러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컨트라스트를 주는 그런 색 보정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같은 영화도 색 보정 촬영도 굉장히 좋고 색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딱 보색 관계죠. 배경은 보라색이고 의상은 노란색이고 하니까 이제 그녀가 굉장히 돋보이죠.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돋보이는 이유는 이런 의상의 색감 이런 선택에 있어서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여자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녀의 꿈을 이 영화의 중요한 테마로 담고 있죠. 중간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본과 색보정 결과물이 다른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와 오버라이트 아마 이따가는 이 정도 연습할 것 같은데 인서트는
뒷숏을 뒤로 미루면서 들어가는 게 인셔트, 그죠? 그래서 추가 컷, 파란색이 추가 컷인데 얘를 넣었을 때 뒤에 게 뒤로 밀리는 게 인서트, 덮어 써서 원본이 지워지는 게 오버라이트. 이 두 가지 이따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편집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죠. 인서트와 오버라이트. 뒤로 밀면서 들어가는 게 인서트, 덮어 써버리는 게 오버라이트. 그래서 트래킹 숏으로 그리고 이 조명 딱 키면은 완전 영화 찍는 느낌 나죠.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발 트래킹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딱 찍으면은 명장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은데요? 한번 잡아보시고. 우와. 네,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면 네. 훨씬 흔들림 적고 흔들림 적고. 훨씬 안정적이네요. 또 촬영 감독도 재밌어요. 이거 딱 주면은 스마트폰 들고 찍으면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딱 주면 자기도 뭐 하는 것 같고 진짜. 애들도 그래서 이 장비는 또 이제 추천을 하는 바이고, 또 이게 구멍이 3개라 오디오를 낄 수도 있고 조명을 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역시 삼각대로 연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제 장편 영화 찍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장비 많이 필요도 없고 또 막상 촬영하면 또 장비가 또 귀찮아서 결국 이 두 가지 안에서 거의 해결하게 됩니다. 네. 또 저도 최근에 또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두 가지로 거의 해결을 해요. 네. 정말요? 또 스마트폰 영화의 또 대부분의 그 스토리가 좀 즉흥적이게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장비 세팅할 때 또 좋은 걸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기동성이 빠른 이런 장비로 거의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촬영 카메라는 이제 제 아이폰 X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250기가짜리 샀는데, 네, 그래도 그걸 찍어서 그래도 죄책감은 덜어냈습니다. 네, 250기가짜리 사놓고 한 편도 안 찍으면 너무 이제 아깝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한낮의 꿈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폰 영화를 찍었고,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맡았고, 또 일반 배우분 이제 권다인 씨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댄스를 추는 장면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꿈속의 장면으로 또 배우분으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소규모로 한 촬영 현장에 한 4분 계셨나? 이렇게 소규모로 보여서 이제 재밌게 찍었는데 또 그게 이제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동상을 또 수상을 또 했습니다. 네.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실까지. 어머. 네, 저는 이제 과정주의자거든요. 과정을 즐기는 스타일인데 또 이제 결실까지 있으니까 되게 기쁘고, 네. 그래서 이런 장비만 활용해도 네, 꽤 안정적인 스마트폰 영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비를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스마트폰 촬영 드론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JI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나온 드론이고요. 여기서는 뭐 드론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곳이죠. 네, 그 중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속하는
그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미디어 교육에서 드론 교육을 할 때 이 정도 사이즈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큰 드론을 쓰면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벼운 실내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아주 조그만 드론입니다. 네, 그럼 바로 박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용도는 어떤 트래킹 샷을 부드럽게 하는 그 정도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점 샷으로 뭐 복도를 어떤 파리의 시선으로 확 훑는다든지 어떤 요런 오프닝 정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낫고 하늘로 날리는 높이 날리는 그 정도 용도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좀 바람에 흔들리기도 할 거고 배터리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 제가 볼 땐 어떤 트래킹 숏의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적당해 보여요. 벌레처럼 딱 생겼습니다. 장수풍뎅이 같아요. 장수풍뎅이. 아니 소금쟁인가? 소금쟁이. 네. 곤충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소리도 이제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날개짓 하는 소리와 오.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면은 요거와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충전기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공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꽂고 파워만 끼면 바로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로가 바로 떴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잡아졌고, 그리고 요거 역시도 텔로라고 하는 어플만 깔면은 바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화면으로 하실 분은 이제 아이패드를 쓰셔도 되고, 네, 지금 조종기가 떴죠. 네, 그래서 지금 드론의 시선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드론의 시선을 오, 저희 모니터가 나오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오. 게임 조정기처럼 생겼죠. 너무 좋죠. 오. 네, 드론의 시선. 그래서 낯설게 만드는 일상을.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의 시선과는 다른. 그래가지고 이거를 드론의 어떻게 날려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틱 조정기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조정기를 더 좋아합니다. 네. 더 게임 같은 거 잘하는 분은 그거를 사셔도 그러면 튀어나온 이제 조정기가 있고, 예, 저는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해요. 요 맨 왼쪽 요게 이제 하늘에 띄우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터닝, 이거는 이제 좌우, 좌양자, 우양우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 근데 이게 작은데 소리는 좀 커서 저희가 한 30cm만 뒤로 네. 이렇게 가고 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륙하시겠습니까? 이게 뜨거든요. 이륙하시겠습니까? 오. 네, 그래서 이것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제 바로 이륙을 합니다. 아마 천장에 얘가 좀 공간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을 인식하고 한 중간까지만 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공간 인식을 하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시원해요, 올라가지도 시원해요. 않아요. 좀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터닝 한번 해볼게요. 터닝. 트래킹 샷. 그러니까 이건 높이 날리는 용도 말고 재미난 트래킹 샷, 시점 샷, 파리의 시선이라든지 모기의 시선이라든지 이제는 내리겠습니다. 조금씩 부드럽게. 그 다음에 마지막 손착지, 손바닥 착륙 딱 누르면 올라가 버렸어. 다시. 됐습니다. 저 대신 받으셨네. 이거 손바닥 착지 축하드립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거 네. 엑시트, 영화 엑시트에 보면 네. 드론으로 다 쫓아가서 이걸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지금. 네. 그래서 약간 소규모로 체험하기엔 딱 좋죠.